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침묵은 어떤 예언보다도 더 위험하다. 헤드라인이 주의를 분산시키고 공식 담론이 공허한 약속을 반복하는 동안 훨씬 더 거대한 무언가가 허락도 구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 신앙, 의견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패턴의 문제다. 시간의 문제다. 동아시아는 더 이상 제도적 분장이나 안심시키는 서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아직도 믿는 사람은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맹목을 드러내는 것이다. 기계장치는 이미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가 모두에게 들릴 때쯤이면 대개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갸 아난드라는 이름이 다시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기 때문이다. 그는 구원자로 등장하지도 않고 호감을 얻기 위한 신비적 인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는 정부와 분석가들, 심지어 일반 대중까지 불편하게 만들 만큼의 냉정함으로 순환을 설명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그의 최근 해석은 정치 체제, 경제 모델, 종교적 구조, 어느 것도 봐주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의 목적과의 연결을 잃어버린 하나의 모델이 전반적으로 마모되었음을 드러낸다. 그 안에 담긴 비판은 분명하다. 세계는 깊은 위기를 피상적인 해결책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측된 순환에 따르면 정상은 이미 끝났다. 이제 다가오는 것은 개인적, 집단적, 구조적 차원의 재정렬을 요구한다. 아비갸는 가장 분명한 신호들이 바로 통제가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곳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시스템이 인위적으로 자신을 보존하려 할수록 내부의 붕괴는 더욱 빠르게 진행된다. 이는 이념적 필터 없이 관찰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보이는 현상이다. 이 맥락에서 한반도는 자발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앙지로 떠오른다. 장기간의 분단, 지속적인 외부 압력, 수십 년간의 조용한 긴장 속에서 살아온 사회를 지닌 영토다. 가장 흔한 오류는 이 긴장이 이미 해결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것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관리되어 왔을 뿐이다. 이제 제시된 해석에 따르면 그 축적된 긴장이 응답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또는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권력 정체성 목적이 조직되는 방식 자체의 깊은 변화다. 이런 유형의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에야 사실로 나타난다. 이 메시지가 불편한 이유는 더 이상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기 때문이다. 지도자들, 외세, 세계적 위기만을 탓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집단적으로 무시되어 온 참여의 수준이 존재한다. 아비갸는 사회가 도덕적 정당성을 이미 잃어버린 구조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위임할 때 붕괴에 이른다고 강조한다. 붕괴는 반드시 폭발적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조용하고 점진적이며 심리적일 수 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믿지 않으면서도 관성에 의해 계속 복종할 때 그 시스템은 이미 내부적으로 죽어있다.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하지만 거의 논의되지 않는다. 문제의 핵심은 누가 통치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통치받는 것을 받아들이는가에 있다. 지금 열리는 시기는 오래된 모순들을 드러낸다. 의미 없는 번영, 신뢰 없는 안전, 방향 없는 성장. 이러한 역설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 제시된 순환은 불균형이 일정 한계를 넘을 때마다 조정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점에서 역사는 불편할 정도로 정확하게 반복된다. 2026년부터 그 이후로 열리는 시기는 동아시아 권력의 중심을 타격하는 연쇄적 사건들로 특징 지어진다. 보고서들은 서로 모순되기 시작하고 결정은 며칠 만에 번복되며 이전에는 건드릴 수 없던 인물들이 빠르게 영향력을 잃는다. 제도적 환경은 가시적인 불안정 상태로 들어간다. 조사가 연속적으로 등장한다. 경제는 급격한 변동으로 반응한다. 전략적 부문들은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운영되기 시작한다. 즉각적인 재정비를 허용하지 않는 연속적인 사실들 앞에서 통제감은 무너진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시기가 역사적으로 지도력의 붕괴와 구조의 강제적 재검토와 연관되어 온 희귀한 행성 정렬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초점은 전략적, 정치적, 상징적 위치 때문에 한반도에 맞춰진다. 이 지역은 내부적 마모에 직면하는 동시에 확대된 외부 압력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 조합은 성급한 결정, 계산착오, 권력 영역 간의 조정 상실이라는 환경을 만들어낸다. 5개의 영역이 거의 동시에 기능적 붕괴에 들어간다. 정치 권력은 정당성의 위기와 노출된 내부 분쟁에 직면한다. 경제 시스템은 갑작스러운 충격을 겪으며
이는 생활비와 노동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언론은 유출과 교차 정보 앞에서 단일한 서사를 유지할 능력을 잃는다. 사법체계는 갈등의 격화 앞에서 느리고 분절된 모습을 드러낸다. 제도화된 종교 권위는 분열되며 지도자들이 물러나거나 공개적으로 도전받는다. 이러한 사건들은 고립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안에 축적되며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킨다. 대중은 점점 더 불신으로 반응한다. 중앙 지도부 없는 시위가 등장한다. 국지적 파업이 확산된다.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거리에서 힘을 얻는다. 집단적 행동 양식이 바뀐다. 사람들은 장기적인 약속을 피하기 시작한다. 젊은이들은 진로를 제고한다. 가족들은 계획을 조정한다. 일상은 불안정을 상시적인 것으로 흡수한다. 공적 담론은 더욱 공격적이고 양극화된다. 정서적 피로는 확대된다. 동시에 외국의 이해관계들이 이 지역에서의 행동을 강화한다. 외교적 압박이 증가한다. 협정들이 재검토된다. 동맹은 긴장을 겪는다. 경제적, 정보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들이 더욱 분명해진다. 한국은 국경을 초월한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된다. 전략적 환경은 더욱 복잡해진다. 내부 결정들은 즉각적인 국제적 파급 효과를 갖게 된다. 어떤 움직임이든 반응을 불러온다.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상의 오류들이 누적된다. 프로젝트들은 중단된다. 개혁은 발표되었다가 철회된다. 명확한 방향성의 부재가 눈에 띄게 된다.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는 하락한다. 여론조사는 증가하는 불신을 보여준다.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의 거리는 커진다. 공식 소통은 영향력을 잃는다. 사회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한편 제도권 바깥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역 단위의 상호 지원 그룹들이 조직된다. 비공식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대면 모임이 늘어난다. 집중력, 규율, 자기 통제의 실천이 확산된다. 중앙 집중은 없다. 이 움직임은 자발적인 참여로 성장한다. 담론은 이념적 성격을 벗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사람들은 아직 가능한 곳에서 안정을 찾는다. 이 시기는 또한 강한 상징적 사건들을 기록한다. 공인들의 몰락, 전략적 요직에서의 급격한 교체, 전체 산업의 방향을 바꾸는 예기치 않은 발표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의 연속은 역사적 전환점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낸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일상이 된다. 예측 가능성은 사라진다. 적응은 일상의 필요가 된다. 누적된 긴장은 구조들이 동시에 대응하려다 동시에 실패하는 순간 한계를 돌파한다. 해가 지나가면서 불안정에 대한 감각은 더 이상 사회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제도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비상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된다. 명령과 조치들은 며칠 만에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특별위원회들이 급히 구성된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 오히려 각 시도는 지휘 체계가 결속력을 잃었다는 대중적 인식을 가속화한다. 권위라는 개념은 모두의 눈앞에서 서서히 해체되기 시작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5개의 핵심 기둥이 붕괴된다. 정치 권력은 공개적인 권력 다툼, 예기치 않은 사임,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는 폭로들로 인해 내부적 붕괴를 겪는다. 경제 시스템은 급격한 하락, 투자 동결, 고용과 신용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과 함께 위기 국면에 들어간다. 언론은 공식 발표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유출 정보들 앞에서 서사의 통제력을 상실한다. 사법부는 상충되는 판결과 전례 없는 공개적 문제 제기로 분열된다. 제도화된 종교 영역은 지도자들이 직을 떠나거나 자신들의 공동체로부터 도전을 받으며 조각난다. 이 사건들의 연쇄는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 국가는 지속적인 충격 상태에 들어간다. 일상은 계속되지만 다음 날에 대한 신뢰는 사라진다. 집단적 정서는 분노와 피로 사이를 오간다. 예상치 못한 날짜의 거리들이 사람들로 가득 찬다. 명확한 소집 없이 군중이 형성된다. 하나의 얼굴, 하나의 지도자는 없다. 공통된 것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감각이다. 대중은 더 이상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 실제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다. 이 전환은 시위의 어조와 오래된 상징들이 힘을 잃는 방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당국의 대응은 강경해지려 한다. 통제 조치들이 제한된다. 연설은 공포와 안정에 호소한다. 그러나 효과는 정반대다. 대중의 지지는 더 떨어진다. 신뢰는 돌아오지 않는다. 통제력의 한계가 드러난다. 한때 감시를 떠받치던 기술은 오히려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기록, 음성, 문서들이 여과 없이 유통된다. 숨겨져 있던 것이 공개된다.
심리적 충격은 깊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미 유지되지 않는 구조들을 수년간 떠받치며 살아왔음을 깨닫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현상이 나타난다. 산악지대와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지역들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기 시작한다. 전통적인 시위가 아니라 조용한 만남의 형태로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외부의 붕괴 속에서 정신을 재정렬하기 위해서다. 이 실천은 빠르게 확산된다. 허가도 공식 지도자도 필요 없다. 대규모의 물리적 존재 자체가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낸다. 분위기가 바뀐다. 집단의 초점은 직접적인 대립에서 내부의 규율로 이동한다. 이 만남들은 전국적 규모로 확장된다. 수천 명이 완전한 침묵 속에 서 있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들이 퍼진다. 구호도 없다. 정당의 깃발도 없다. 오직 존재만이 있을 뿐이다. 이 움직임은 기존의 전통적 구조들의 깊은 불편함을 야기한다. 공격할 담론이 없다. 체포할 지도자가 없다. 조작할 단일한 의제도 없다. 이 현상은 익숙한 규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한다. 사회는 쉽게 분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게 된다. 그 시점부터 한동안 공적 무대에서 물러나 있었던 3명의 핵심 인물이 다시 등장한다. 한 전직 정치 지도자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돌아와 과거의 오류를 인정하고 기존 관행과의 단절을 제안한다. 한 경제 거물은 대규모 자원 재분배와 특권 포기를 선언하며 모습을 드러낸다. 한 영적 지도자는 직함을 거부하고 개인적 책임을 촉구하며 다시 나타난다. 이들의 귀환은 즉각적인 환영을 받지는 않는다. 조심스러운 시선 속에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화의 축을 바꾸어 놓는다. 구조적 붕괴와 집단적 재조직이 결합되면서 새로운 힘의 장이 형성된다. 서사는 더 이상 제도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대중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다. 공포는 점차 자리를 잃고 규율이 힘을 얻는다. 사람들은 충동적 소비를 줄인다. 지역적 관계가 강화된다. 작은 공동체들이 더 활발해진다. 국가는 깊은 전환기에 들어선다.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출발점과는 분명히 다른 상태다. 이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첫 번째 전환을 의미한다. 무너진 것은 이전의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두 상태 사이의 간극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가장 강력하다. 이 구간에서의 집단적 결정들이 향후 수십 년을 형성한다. 이 정점의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구조를 넘어 한반도 내부의 분할 자체와 관련된 더 큰 무언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이전 전환의 효과는 핵심 구조의 붕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한반도의 감정적 행동 양식에 깊은 변화를 일으킨다. 북과 남은 예상치 못한 내부적 역전의 움직임에 들어간다. 북쪽에서는 오랫동안 경직과 고립으로 특징 지어졌던 지역들이 인간적 개방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 작은 공동체 모임이 나타난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대화들이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단순한 공간에 다시 모여 이야기, 기억, 상실을 나눈다. 분위기는 축제가 아니라 절제된 안도감에 가깝다. 무겁게 눌러있던 무언가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한다. 동시에 남쪽에서는 정반대의 방식으로 상황이 변화한다. 한때 활기차던 도시들은 정서적 위축 상태에 들어간다. 번영은 더 이상 열정을 낳지 않고 불편함을 유발한다. 젊은이들은 방향 감각을 잃은 모습을 보인다. 성공한 전문가들조차 자신의 길을 의문시한다. 빠른 속도는 의미를 잃는다. 과도한 자극은 깊은 피로로 전환된다. 화려한 쇼윈도의 빛은 내면의 공허함과 대비된다. 사회는 효율성에서는 크게 전진했지만 방향성에서는 거의 나아가지 못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역전은 집단적 심리 충격을 만들어낸다. 오래된 서사들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인간적 냉랭함의 상징이었던 북쪽은 감정적 온기의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 경제적 활력의 상징이었던 남쪽은 강제된 내면 성찰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 변화는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는다. 일상 속에서 체감된다. 대화의 어조 변화, 사회적 행동의 변화, 충동적 소비의 감소, 침묵과 내적 수렴의 실천 증가로 나타난다. 한반도 전체가 내부 조정 상태에 들어간다. 이 전환은 긴장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움직임을 약함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빠르게 등장한다. 분석가들은 예측에 실패한다. 제도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 채 무력함을 드러낸다. 집단적 행동은 기존의 지표들을 벗어난다. 오래된 논리는 작동하지 않는다. 드러나는 것은 감정적 균형화 과정이다.
북쪽은 인간적 감수성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남쪽은 내부의 한계를 다루는 법을 배운다. 이 균형은 강요되지 않는다. 극단의 포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 시기 동안 집중, 정신적 규율, 자기 통제의 실천이 이례적인 속도로 확산된다. 유행이 아니라 실질적 필요로서다. 사람들은 외부의 불안정을 통과하기 위해 내부의 안정을 찾는다. 참여는 신념에 달려있지 않다. 결과에 달려있다. 실천하는 이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느낀다. 그 효과는 축적된다. 작은 그룹들이 연결된다. 공동체들이 재조직된다. 초점은 직접적인 대립에서 내부의 일관성으로 이동한다. 이 조용한 움직임은 사회적 장을 깊이 변화시킨다. 어떤 지점에서는 공격성이 줄어들고 다른 지점에서는 오히려 증가한다.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 회피되던 진실들이 말해지기 시작한다. 개인적 관계들이 재검토된다. 취약한 유대는 끊어지고 진짜 유대는 강화된다. 한반도는 분리와 접근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을 겪는다.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것은 무너지고 실질적인 기반을 가진 것은 남는다. 내부 변화가 감지되자 외부의 압박은 더욱 커진다. 외국의 이해관계들은 이 전환기를 이용하기 위해 행동을 강화한다. 도발적인 서사들이 유통된다. 감정적 분열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다. 목적은 단순하다. 균형의 과정이 진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시도들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된다. 대중은 조작의 패턴을 더 쉽게 인식하기 시작한다. 집단적 분별력이 성장한다. 그 효과는 즉각적이지 않지만 점차 공고해진다. 이 단계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감정의 흐름이 역사적 분단선을 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정치적 합의의 형태가 아니라 인식의 변화로서다. 북의 이야기들이 남으로 전해지기 시작한다. 남의 이야기들이 북에 닿는다. 공식 협상보다 인간적 관심이 먼저 움직인다. 일부 영역에서는 두려움 대신 호기심이 자리를 잡는다. 불신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강도는 약해진다.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벽에 작은 균열들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막 시작된 균형이 공고해질지 아니면 중단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내부 변화는 즉각적으로 반도밖의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 시점부터 외부 세력들은 더욱 직접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거의 동시에 이상한 금융 움직임들이 나타난다. 자본이 비정상적인 속도로 유입되고 빠져나간다. 통화는 압박을 받는다. 전략적 부문들은 계획된 불안정에 직면한다. 목적은 장기적인 불안감을 조성해 사회를 다시 두려움과 의존 상태로 밀어넣는 것이다. 경제적 환경이 새로운 전장이 된다. 기업들은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다. 프로젝트들은 아무런 예고 없이 동결된다. 공급망에는 국지적인 중단이 발생한다. 그 영향은 빠르게 일상에 도달한다. 가격은 요동친다. 일자리는 위협받는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신뢰는 감소한다. 이 충격에는 명확한 설명이 따르지 않는다. 공식적인 해명은 설득력을 잃는다. 대중은 무언가가 외부에서 내부로 강요되고 있음을 감지한다. 불편함은 커지지만 이제 사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깨어있다. 이 최대 압박의 환경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한다. 기존의 틀 밖에 있는 사람이다. 중앙 정치 권력의 이력도 없다. 거대한 경제 구조와의 뚜렷한 연결도 없다. 공적 존재감은 크지 않지만 태도는 단단하다. 그의 등장은 즉각적인 대중적 환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 나타난다. 누구도 더 이상 일관된 대응을 조직할 수 없는 순간에 그는 모습을 드러낸다. 그의 첫 번째 행동들은 실용적이다. 핵심 부문을 안정시키고 파괴적인 흐름을 차단하며 우선순위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재정렬한다. 이 새로운 지도자의 존재는 붕괴의 속도를 바꾼다. 단순한 조치들이 빠른 효과를 낸다. 막혀있던 곳으로 자원이 다시 순환한다. 소통은 간결하고 객관적으로 변한다. 대중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느낀다. 맹목적인 열광이 아니라 긴장의 완화다. 신뢰는 소량씩 돌아오기 시작한다. 그의 발언은 미래의 위대함을 약속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기능 회복에 집중한다. 그것만으로도 집단적 분위기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이 인물의 행보는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압박은 커지고 간접적 공격은 강화된다.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시도들이 나타난다. 그럼에도 효과는 제한적이다. 사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다. 최근의 학습은 심리적 저항력을 만들어냈다.
공포를 조장하는 서사는 힘을 잃는다. 관심은 소음에서 구체적인 결과로 이동한다. 이 이동은 결정적이다. 조작의 가능성을 급격히 낮춘다. 동시에 집단적 규율의 내부 움직임은 더욱 깊어진다. 자기 통제, 정신적 명료함, 지역 협력에 대한 집중은 사회적 기반을 강화한다. 경제는 더 작은 단위의 층위로 재조직되기 시작한다. 지역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커진다. 글로벌 구조에 대한 의존은 줄어든다. 이 조정은 도전을 제거하지는 않지만 회복 탄력성을 만든다. 사회는 압박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붕괴하지 않고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 기능적 리더십과 집단적 성숙의 결합은 새로운 형태의 균형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안락한 안정이 아니다. 의식적인 안정이다. 대중은 시기가 여전히 섬세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이를 건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식한다. 무력감은 사라진다. 책임은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돌아온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깊은 전환점이다. 이 단계는 더 큰 무언가도 드러낸다. 경제 위기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최종적인 정렬 시험이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다음 순환을 결정한다. 한반도는 극단적 권위주의나 무질서한 혼란에 의존하지 않고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태도는 국제적 주목을 끈다. 외부의 시선이 바뀐다. 지역적 역할이 변화한다. 예언의 다음 단계는 관찰 가능한 사실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2026년부터 그 이후의 시기는 동아시아에 집중된 일련의 불안정으로 특징 지어지며 한반도가 압박의 중심에 놓인다. 정치적 결정들은 가속된 속도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전략적 프로젝트들은 중단된다. 발표된 개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한다. 지도부는 공개적인 갈등에 빠진다. 국가는 내부 조정력을 상실하고 연속적인 위기 앞에서 통치 가능성은 취약해진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구간을 현재 주기에서 가장 민감한 시기 중 하나로 지목하며 행성 정렬이 제도적 소진과 맞물리는 시점이라고 설명한다. 그 영향은 먼저 정치적 지휘부에서 드러난다. 스캔들은 전국적 규모로 확대된다. 고위 인사들이 갑작스럽게 직을 떠난다. 내부 분쟁이 공개된다. 권력의 중심은 국가를 이끄는 대신 사건에 반응하는 방어적 모드로 전환된다. 경제에서도 거의 동시에 신호가 나타난다. 시장의 급격한 변동, 투자 중단, 기업 신뢰 하락. 이전에는 안정적이던 부문들이 경계 상태에 들어간다.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 생활비가 상승한다. 금융 불안이 빠르게 대중에게 확산된다. 공식 담론은 안정을 시도하지만 일상의 지표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한다. 언론은 신뢰의 붕괴에 들어간다. 공식 발표보다 정보 유출이 먼저 퍼진다. 공식 입장은 몇 시간 만에 반박된다. 독립 플랫폼들이 힘을 얻는다. 대중은 연출된 듯한 모든 것에 의심을 품기 시작한다. 경쟁의 대상은 사실이 아니라 주의력이 된다. 정보 과잉은 혼란을 낳는다. 정보 환경은 혼돈 상태로 변한다. 사법 시스템은 사건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상반된 판결이 등장한다. 절차는 적체된다. 민감한 사건들은 명확한 결론 없이 남는다. 선택적 정의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다. 일부 대중은 법적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사회적 긴장은 높아진다. 국지적 충돌이 늘어난다. 제도화된 종교 영역에서는 오래된 균열이 더욱 깊어진다.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도전을 받는다. 공동체는 분열된다. 도덕적 권위는 힘을 잃는다. 전통적 실천들은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많은 이들이 등을 돌린다. 다른 이들은 병행적인 길을 찾는다. 영적 영역은 공개적인 재구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 5개의 축은 짧은 시간 안에 무질서해진다. 집단적 심리 충격은 즉각적이다. 중앙 지휘 없이 시위가 발생한다. 전략적 부문에서 파업이 나타난다. 시민운동은 온라인과 거리로 확산된다. 어조가 바뀐다. 요구는 더 이상 국지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국가는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 들어간다. 제도적 대응은 강경해지려 한다. 새로운 규칙들이 제한된다. 통제 조치들이 발표된다. 그러나 실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대중의 참여는 감소한다.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정부와 국민 사이의 거리는 더욱 벌어진다. 담론은 힘을 잃는다. 억제 시도가 거듭될수록 권위는 약화된다. 동시에 외부 압박은 강화된다. 국제협정이 재검토된다. 외교적 요구가 증가한다. 의심스러운 금융 움직임이 더 자주 발생한다. 한국은 세계적 분쟁 속에서 전략적 말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모든 내부 결정은
외부 반응을 불러온다. 운신의 폭은 줄어든다. 일상에서는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진다. 장기 계획은 연기된다. 젊은이들은 진로와 미래를 다시 고민한다. 가정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한다. 소비는 감소한다. 신중함이 지배한다. 집단적 정서는 불안정해진다. 두려움과 분노가 공존한다. 피로가 확산된다. 한편 공식 구조 밖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난다. 지역 기반의 상호 지원 네트워크, 공동체 모임, 규율자기, 통제 실질적 조직에 집중하는 그룹들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단일한 지도자 없이 성장한다. 초점은 생존, 명료함, 협력에 맞춰진다. 이념은 뒤로 밀리고 기능성이 우선된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이 잦아들고 국가가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를 이미 통과했음을 인식하는 순간 새로운 주기가 그려지기 시작한다. 무너진 구조들은 단순히 공백만 남기지 않는다. 그것들은 공간을 연다. 집단적 공포는 약해지고 대신 깨어있는 경계 상태가 자리 잡는다. 사람들은 다시 맹목적으로 신뢰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마비된 채 머물지도 않는다. 새로운 사회적 태도가 형성된다. 더 주의 깊고 더 선택적이며 덜 반응적인 태도다. 이 충격은 이전에 무시되던 한계들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다. 위기 속에서 등장했던 그 인물은 절대적인 중심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그의 역할은 적절한 순간에 완수되고 서서히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이는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곧 새로운 단계에는 영구적인 구원자가 자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리더십은 분산된다. 지역 공동체들이 실제적인 책임을 떠안는다. 실질적인 결정들은 사회의 더 작은 층 위로 퍼져나간다. 국가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볼거리는 줄고 실행은 늘어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비게 아난드의 해석이 지닌 영향력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되기 시작한다. 그것은 고립된 예언이 아니라 이제 가시화된 하나의 순환에 대한 묘사로 받아들여진다. 추상적으로 보이던 것이 집단적 행동으로 구체화된다. 시간은 더 이상 연속적인 선으로 인식되지 않고 서로 다른 단계들로 체감된다. 사회는 자신들이 역사적 문턱을 넘어섰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이는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 경제는 보다 신중한 기반 위에서 재정비되기 시작한다. 성장은 절대적 목표가 아니게 된다. 안정성이 가치를 얻는다. 지역 네트워크가 강화된다. 외부 흐름에 대한 의존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 소규모 생산자와 지역 기반의 시도들이 더 큰 공간을 차지한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회복 탄력성은 커진다. 국가는 불안정한 글로벌 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하는 법을 배운다. 사회적 영역에서는 관계들이 더 엄격한 필터를 거친다. 피상적인 연결은 해체된다. 실제적인 파트너십은 공고해진다. 최근의 경험은 신뢰가 희소한 자원임을 가르쳤다. 사람들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더 신중하게 선택한다.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공통의 목적이 있는 곳에서는 협력을 강화한다. 공존의 어조가 바뀐다. 직접적인 충돌은 줄고 전략적인 관찰이 늘어난다. 영적 영역 역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간다. 제도는 중심성을 잃는다. 탐구는 더 개인적이고 규율 있는 방향으로 이동한다. 위기 동안 등장했던 실천들은 지속된다. 침묵, 집중, 자기 통제는 더 이상 비상 대응이 아니라 습관이 된다. 획일성은 없다. 각 집단은 자신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공통점은 과도함과 공허한 약속에 대한 거부다. 최근의 학습은 실질적 기반 없는 거창한 담론에 대한 면역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예언의 가장 민감한 요소가 등장한다. 반도의 극남부에서 태어난 한 아이. 그 탄생은 대중의 주목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기록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한다. 주변 환경의 변화, 나이에 비해 이례적인 행동, 고정된 시선, 긴 침묵,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반응들. 외형적으로는 아무것도 극적이지 않다. 모든 것은 그것을 지켜보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이 아이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지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 존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녀 주변에서 명료함의 감각을 느낀다고 전한다. 갈등이 멈추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환경이 스스로 조정된다. 중요성은 말이나 눈에 보이는 행동에 있지 않고 조용한 영향력에 있다. 그녀는 수년 전 시작된 순환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새로운 세대는 단절 이전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그들은 쉬운 약속이나 거창한 담론을 물려받지 않는다.
대신 기억을 물려받는다. 최근의 붕괴에 대한 기억은 기준점이 된다. 이는 기대를 바꾼다. 젊은이들은 단순한 지위가 아닌 실제적인 자율성을 가치 있게 여긴다. 성공은 더 이상 가시성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안정성, 감정 조절 능력, 적응력이 기준이 된다. 기준이 이러한 문화적 변화는 강요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본보기를 통해 스며든다. 예언에 언급된 이 아이의 역할은 여전히 가시적인 중심 밖에 머문다. 그녀는 상징도 칭호도 공적 노출도 없이 성장한다. 그녀를 둘러싼 것은 조용한 보호다. 역사적 순간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노출을 피한다. 숭배도 없고 선언도 없으며 과정을 앞당기려는 시도도 없다. 집단적 학습은 과도한 주목이 아직 형성 중인 것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가르쳤다. 지금의 주인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데 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반도의 여러 지점에서 작은 신호들이 계속 나타난다.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공동체들, 외부 위기에도 견디는 프로젝트들, 더 균형 잡힌 제도적 관계들이다. 정치는 상시적인 대립의 어조를 잃는다. 공적 토론은 더 실용적으로 변한다. 여전히 갈등은 있고, 여전히 경쟁은 존재하지만 그것들이 사회 전체의 풍경을 규정하지는 않는다. 국가는 긴장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며 붕괴로 치닫지 않는다. 지역적 차원에서 한국은 다른 시선으로 관찰되기 시작한다. 이념적 모델로서가 아니라 깊은 전환을 겪고도 완전히 분열되지 않고 살아남은 영토로서다. 이러한 위치는 영향력을 바꾼다. 강요하는 대신 신중함을 불러일으키고 경쟁하는 대신 관찰한다. 새로운 역할은 팽창적이지 않다. 안정화하는 역할이다. 이는 동맹 구도를 변화시키고 외부 취약성을 줄인다. 이 순환에 연결된 메시지는 위기가 없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더 현실적인 무언가를 가리킨다. 방향을 잃지 않고 위기를 통과하는 능력이다. 이 학습은 집단적 자산이 된다. 국가는 불균형의 초기 신호를 인식하는 감각을 기른다. 이는 극단을 피하게 한다. 미래의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이전에는 경직되어 있던 곳에 운신의 여지를 만든다. 아이의 탄생은 수년 전 시작된 흐름에 상징적 마침표를 찍는다. 극적인 절정이 아니라 조용한 씨앗으로서다. 그녀는 조정의 연속성을 상징한다. 구원할 부담을 지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한계를 기억하게 한다. 균형을 기억하게 한다. 아무리 효율적으로 보이는 구조라도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간적 현실과 정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 이상기는 담론의 형태로 오지 않는다. 존재 그 자체로 드러난다. 이 순환은 하나의 본질적 변화로 마무리된다. 사회는 외부의 해답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내부의 책임을 떠안기 시작한다. 최근의 시간은 과도한 위임이 치러야 할 대가를 보여주었다. 미래는 의식적인 참여를 요구한다. 일상의 모든 선택은 더 큰 무게를 갖게 된다. 집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고립된 결정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택들이 축적되며 형성된다. 세상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 그 감각은 억눌린 몸짓, 성급한 결정, 그리고 지도자들 사이의 길어진 침묵 속에 드러난다. 일상적인 리듬은 계속되지만 내면의 박자는 바뀌었다. 변화는 진행 중이며 이는 패턴을 관찰하고 산만함을 무시하는 이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사회 분위기는 긴장감을 머금고 있다. 자금은 급하게 이동하고 경로는 조용히 조정된다. 안정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2026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속의 지점으로 등장한다. 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기대, 두려움, 계산이 집중된다. 각국 정부는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기업들은 물류 지도를 다시 그린다. 지역사회는 점점 더 불안을 느낀다. 세계의 겉모습은 유지되지만 그 기반은 재편되고 있다. 표면적인 뉴스만 따라가는 사람은 맥락을 놓친다. 신호를 관찰하는 이들은 더 큰 세력이 전진하고 있음을 안다. 브랜든 빅스와 연관된 메시지들이 정확히 이 시기에 퍼져나간다. 그 내용은 집단적 움직임, 지역적 충돌, 세계의 중력을 재편하는 재정렬을 가리킨다. 초점은 동아시아로 모인다. 이 지역은 대양 시장 동맹을 가로지르는 연쇄 반응의 반가소해로 떠오른다. 메시지의 어조는 긴박하며 그 내용은 중대하다. 단어들은 가시적 효과보다 먼저 도착한다. 공적 신뢰와 비공개 준비 사이에 뚜렷한 불일치가 불편함을 낳는다. 연설은 지속을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경계심을 드러낸다. 전략 비축은 늘어나고
비상계획은 서랍 밖으로 나오며 긴급 대응 훈련은 강화된다. 이 환경은 단순한 진실을 드러낸다. 압력이 높아질수록 경직된 구조는 고통받는다. 복잡한 시스템은 끊임없는 적응을 요구한다. 적시에 조정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른다. 동아시아는 이 전환의 축으로 부상한다. 이 지역의 경제적, 기술적, 지정학적 무게는 쌓여온 긴장을 끌어당긴다. 그곳에서의 결정은 멀리까지 파장을 일으킨다. 메시지들은 빠른 재배치를 강요하는 불안정의 시기를 강조한다. 공급망이 타격을 입고 시장이 반응하며 신뢰는 출렁인다. 도미노 효과는 정밀한 밀침으로 시작된다. 이 전개 속에는 명확한 비판이 담겨 있다. 절대적 통제에 대한 믿음은 힘을 잃는다. 효율성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취약점을 드러낸다. 결과에 대한 조급함은 안전 여유를 줄인다. 현대 세계는 한계 위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 한계가 무너지면 조정은 충격과 함께 온다. 이 경고는 주의를 기울이는 이들에게 전해진다. 시야가 좁혀지는 순간부터 통찰은 더 깊어진다. 이전에는 넓은 파노라마처럼 보이던 것이 이제는 구체적인 윤곽을 갖추기 시작한다. 관심의 중심은 내부의 증언, 축적된 경험, 실제 사건에 앞서 기록된 정보로 이동한다. 이 지점에서 브랜든 픽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인물로 등장한다. 메시지들은 끊임없이 도착하며 각각은 더 큰 그림의 층을 더한다. 패턴은 반복된다. 사전 경고, 지연된 반응, 그리고 구체적인 충격. 이 과정의 시작은 폭로의 성격이 분명히 변하는 순간을 나타낸다. 메시지는 단순한 전반적 경향을 넘어서 지리적 지점, 민감한 시기, 연쇄적인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목하기 시작한다. 동아시아는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지도, 해상 통로, 산업 중심지, 해안지대가 주목 대상이 된다. 주목은 인구 밀집도, 핵심 인프라, 지정학적 압력이 집중된 지역으로 옮겨진다. 각 요소는 세계적 파급력의 가능성을 키운다. 이 메시지들의 이력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하나다. 선행성. 메시지는 공식 분석이 명백한 위험을 인식하기 전부터 돌기 시작한다. 나중에 공개되는 결정들이 이미 암시된 형태로 언급된다. 외교적 태도의 변화, 안보 정책의 조정, 자산 재배치 등이 먼저 신호로 등장하고 이후 뉴스가 된다. 이 경고와 공식 인식 사이의 시간차는 위험한 간극을 만든다. 그 간극 속에서 대부분은 여전히 안심하지만 소수는 준비에 들어간다. 이 시나리오의 구성이 더욱 밀도를 얻는 지점은 보고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여파를 포함하기 시작할 때다. 공급망이 긴장에 들어가고 전략적 항구들이 비중을 더해간다. 대체 경로들이 진지하게 고려되기 시작한다. 자본의 흐름은 점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작은 변화가 큰 움직임을 유발한다. 기관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바꾸고 글로벌 기업들이 의존 관계를 재평가한다. 톱니바퀴는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 비전의 전개는 한 가지 핵심을 부각시킨다. 안정성은 가장 치열하게 쟁탈되는 자원이 된다. 제도적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전, 회복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은 즉각적인 주목을 받는다. 위험이 포화된 지역과 적응 여력이 남은 영토 사이의 대비가 뚜렷해진다. 세계 지도가 공식 발표 없이 재편되기 시작한다. 변화는 비공개 보고서와 폐쇄 회의 속에서 벌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는 지속적인 관찰의 대상 지역으로 부상한다. 지리적 위치, 산업 역량, 기술 수준이 희귀한 조합을 이룬다. 내부 환경은 외부 압력에 비교적 강한 회복력을 보인다. 메시지 분석은 이 조합이 전략적 가치를 갖는 시기로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국제적 관심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며 공개적 인식에 앞서 움직임이 포착된다. 신호를 주시하는 이들은 이러한 선제적 움직임을 감지한다. 전개되는 시나리오는 점점 더 긴장을 더해간다. 새로운 층이 추가될 때마다 긴박함이 커진다. 신호와 결과 사이의 시간이 짧아진다. 반응은 더욱 신속해진다. 오류의 여지는 줄어든다. 정부는 발언을 조정하고 기업은 계약을 수정한다. 일반 대중은 가격, 물자 공급, 경제 흐름에 간접적 영향을 체감한다. 변화는 추상적인 개념을 넘어 일상에 접촉하기 시작한다. 이 흐름 속에는 인간적인 요소가 관통한다. 사람들은 내면의 흔들림을 느낀다. 개인의 결정이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진로 변경, 이주, 가족 구조의 재편 등이 화두가 된다. 외부의 불안정은 내부의 조정을 유발한다. 집단은 분절적으로 반응한다. 어떤 이들은 빠르게 적응하고 다른 이들은 한계까지 저항한다.
사회적 분위기는 이러한 속도 차이를 반영한다. 시퀀스는 특정 지점에 초점이 고정되며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일본이 브랜든 빅스의 메시지 속에서 주목의 대상으로 부상한다. 관심은 물리적 구조물, 산업지역, 인구 밀집 해안 지역에 집중된다. 이 강조는 반복되는 패턴에서 비롯된다. 기술의 극단적 집중, 높은 인구 밀도, 극도로 좁은 오류 허용 범위, 이러한 환경에 압력이 누적되면 영향은 즉각적인 규모로 확대된다. 보고들은 토지, 인프라, 도시 기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불안정 시기를 묘사한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장애가 발생한다. 에너지가 중단되고 교통은 부분적으로 마비된다. 자동화 시스템은 동기화를 잃고 금융 중심지는 몇 분 내에 충격을 받는다. 이 영향은 연결된 시장을 통해 국경을 넘어 확산된다. 증시는 반응하고 보험사는 위험에 노출되며 계약은 일시 정지된다. 글로벌 흐름은 갑작스럽게 둔화된다. 이러한 비전 속에서 해안 지역이 핵심으로 부각된다. 전략 항만, 산업단지, 물류 회랑은 모두 취약점이 집중된 지점이다. 지반이 붕괴되거나 해수면이 상승하면 생산, 수출, 공급에 직접적 충격이 가해진다. 선박은 저반을 못하고 컨테이너는 쌓이며 공장은 멈춘다. 글로벌 공급망은 거의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연결된 세계는 지역적 오류 하나도 증폭시킨다. 도시 붕괴는 이 시나리오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난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는 물리적 한계에 직면한다. 건물은 구조적 손상을 입고 지하 네트워크는 붕괴된다. 통신망은 연쇄적으로 마비된다. 도심은 광범위한 지역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상실한다. 수백만 명이 신속한 이동을 시도하고 도시 공간은 포화 상태에 이른다. 당국은 여러 핵심 지점을 동시에 다루며 대응을 시도한다. 경제적 충격은 빠르게 확산된다. 일본은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산업용 부품, 첨단 기술 분야는 이 기반에 의존한다. 장기적인 중단은 글로벌 기업들로 하여금 긴급 대안을 모색하게 만든다. 비용은 상승하고 납기는 지연되며 신뢰는 심각하게 흔들린다. 투자자들은 위축된 반응을 보이며 자본은 더 안정적으로 인식되는 지역으로 이동한다. 이 흐름은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일본산 자재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공급 부족에 직면한다. 타 지역의 공장들은 생산 속도를 줄인다. 최종 소비자는 가격과 제품 가용성에서 영향을 체감한다. 세계 무역은 강제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한다. 이 시기는 빠르고 때로는 과감한 결정을 요구한다. 먼저 움직이는 자가 우위를 점하고 늦게 반응하는 자는 입지를 잃는다. 메시지는 두 번째 핵심적인 효과를 묘사하며 계속된다. 대규모 해수 이동, 해저 지형의 변화는 거대한 충격파를 일으켜 광범위한 지역을 가로지른다. 해류는 강해지고 특정 지역의 해수면은 상승한다. 바닷물은 해안의 산업지역으로 침투한다. 화학공장, 연료 저장소, 항만 지역이 고위험 구역으로 전환된다. 물과 산업시설의 접촉은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더욱 증폭시킨다. 이러한 해수의 전진은 거대한 수량을 인접지역으로 밀어낸다. 대한해협은 이 이동의 직접적인 경로로 부상한다. 해양 압력은 축적된 힘으로 해협을 가로지른다. 움직임은 한반도를 향해 진행된다. 상황은 지역적인 양상을 띠며 단일 국가의 문제가 아닌 대륙 차원의 충격으로 확대된다. 이 지점의 전환은 명백한 강도 상승을 나타낸다. 초점은 일본 영토를 넘어 인접 국가들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기 시작한다. 영향은 더 이상 먼 거리에서 관찰되는 현상이 아니라 물리적으로 다가오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대응 시간은 급격히 단축된다. 지역 당국은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들어간다. 해안 인프라는 최우선 감시 대상이 된다. 감정적 분위기 역시 이 상승 곡선을 따라간다. 주민들은 실시간 영상과 보고를 주시하며 안전에 대한 인식이 흔들린다. 개인적 결정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내륙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사회적 환경은 빠르게 변한다. 두려움은 실질적인 대응의 절박함과 결합된다. 적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즉각적인 필수 과제가 된다. 해수의 전진은 곧바로 한국 영토에 도달하며 즉각적인 충격과 근접한 위기의식을 불러온다. 바다는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지속적인 압력의 원천으로 작용하기 시작한다. 처음 영향을 받는 지역은 한반도 남동부다. 부산, 울산, 포항이 상황의 중심에 선다. 산업지대, 항만, 고밀도 인구 지역이 높은 위험을
집중적으로 안게 된다. 해수는 불규칙한 주기로 밀려들고 집안은 점진적인 불안정성을 보인다. 도심의 일상은 몇 시간 만에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바뀐다. 브랜든 빅스와 관련된 메시지들은 이 순간을 구조적 한계의 혹독한 시험으로 묘사한다. 인프라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는다. 지하 네트워크는 이동을 겪고 산업 기반은 직접적인 충격을 감지한다. 해상 운송은 둔화되고 물류 흐름은 즉각적으로 재조정된다. 지역 경제는 필수 서비스 유지를 시도하면서 충격을 흡수한다. 이 환경은 신속한 판단, 정밀한 협조, 통합된 대응을 요구한다. 물리적 충격과 함께 심리적 반응도 함께 나타난다. 해안 지역 주민들은 점점 더 강한 긴박감을 느낀다. 내륙으로의 이동이 증가하고 가족 단위로 고지대를 향해 움직인다. 기업들은 비상 대응 절차를 가동한다. 일상의 리듬은 급변한다. 안전에 대한 인식은 근본적으로 재조정된다. 집단의 시선은 바다와 땅에 고정된다. 해수면이나 집안의 작은 변화조차 확대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의 남동부는 이 비전 속에서 상징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 지역은 외부 압력이 유입되는 진입점이자 초기 대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등장한다. 이 과정은 일종의 필터처럼 작동한다. 취약한 구조는 무너지고 부실하게 설계된 시스템은 결함을 드러낸다. 살아남는 구조는 새로운 힘을 얻는다. 적응은 회복력과 취약성을 구분짓는 기준이 된다. 재편은 강한 압력 속에서 진행된다. 움직임은 물리적 해양 현상을 넘어선다. 진동이 집안을 통과하고 특정 도시 지역에서는 침하 현상이 발생한다. 도로는 변형되고 건물은 긴급 점검 대상이 된다. 엔지니어링은 최우선으로 투입된다. 2차 피해 방지와 핵심 지역 보호가 기술 대응의 중심이 된다. 기술적 개입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다. 이 지점에서 지역 간의 대비가 선명해진다. 일본이 장기적인 마비 상태를 겪는 동안 한국은 고강도 조정 국면에 진입한다. 국토는 충격을 흡수하고 기능을 재정비한다. 이 과정은 교정적인 성격을 띠며 그 대가는 공동의 노력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는 구조적 강화로 이어진다. 국가는 높은 긴장을 통과하며 새로운 운영체제로 전환한다. 경제적 효과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다. 국제기업들은 대응 능력을 주시하고 투자자들은 제도적 안정성의 지표를 관찰한다. 자본의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조정력과 보건력을 보여준 지역이 주목받는다. 한국의 항만은 전략적 중요성을 확대한다. 무역 루트는 점진적으로 재분배된다. 지역 정세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사회는 빠른 적응 단계에 돌입한다. 지역 공동체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협력이 확대된다. 상호 지원 활동이 급증한다. 외부의 압력은 내부의 재구성을 유도한다. 이 집단적 경험은 사회적 규율과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충격은 눈에 띄는 방식으로 행동과 우선순위를 바꾼다. 초기 충격 이후 세계적 재배치는 점차 구체적인 형태를 갖춘다. 국제적 관심은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이동한다. 기술 보고서, 기업 결정, 조용한 외교적 움직임이 그 흐름을 뒷받침한다. 자본은 예측 가능성을 추구하고 공급망은 견고한 기반을 찾는다. 의사결정 중심지들은 차분히 리스크를 분석한다. 한국은 이전에 동아시아의 다른 거점들이 맡았던 역할을 점차 흡수하게 된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략적 재배치를 시작한다. 지역본부의 이전이 추진되고 연구센터는 확장된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한국의 항만은 물류 재배치의 중심축이 된다. 지역 물류망은 새로운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무역 흐름은 보다 안전한 경로를 찾는다. 한국은 주변의 불안정 속에서 균형점으로 기능하기 시작한다. 기술 산업은 이러한 재편 흐름을 강하게 체감한다. 고난도의 제조시설은 안정된 환경을 찾고 민감한 공급망은 정밀한 운영을 요구한다. 한국은 숙련된 인력, 강력한 산업 기반, 효율적인 정부 조율이라는 드문 조합을 제공한다. 그 결과는 빠른 계약 체결, 전략적 파트너십, 기술 거점의 확장으로 나타난다. 한국은 지역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 기준점으로 떠오른다. 이동하는 흐름에 금융 또한 함께 반응한다. 국제은행은 한국 내 사업을 확대하고 기관 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조정한다. 시장은 주요 지표들을 예민하게 관찰한다. 통화는 중요성이 커지고 신용은 더 엄격한 기준 아래 흐른다. 이 환경은 책임감 있는 운영과 철저한 계획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대응이 축적되며 신뢰가 상승하고 한국은 상대적 안전지대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이 빠른 성장에는 즉각적인 도전이 따른다.
주거 수요가 급증하고 대도시는 생활비 상승을 겪는다. 공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공공 서비스는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도시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사회는 국제적 주목을 실시간으로 체감한다. 국가는 감시 속 성장이라는 시험대에 올라서며 내부 결정 하나하나가 외부적 반응을 동반한다. 인구 이동은 경제 흐름과 함께 진행된다. 외국인 전문가들이 기회를 찾아 들어오고 가족 단위의 이주는 안정성을 조스는다. 지역사회는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하고 거리에는 다양한 언어가 들린다. 문화적 조정이 필요해지고 사회 구성은 변화한다. 내부 통합은 공동체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오르며 개방성과 정체성 보존 사이에서 균형이 요구된다. 한국의 정치적 역할도 확장된다. 외교는 전면에 나서고 지역 중재는 빈번해진다. 파트너 국가는 입장을 조율하려 노력하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 국제의 신뢰는 쌓인다. 한국은 전략적 결정에 더 큰 목소리를 내게 되며 그에 따른 책임도 동반된다. 이 상황은 성숙한 제도 운영과 분명한 국가 비전을 요구한다. 이 단계는 충격의 수용자에서 재편의 주도자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지역 환경은 새로운 중력 중심에 맞춰 조정된다. 이 영향력은 무역, 기술, 정치 전반에 걸쳐 확산되며 변화는 구조적인 차원으로 자리 잡는다. 국가는 실질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국면에 진입한다. 그러나 외부로 보이는 이 재배치는 변화의 일부에 불과하다. 진정한 기반은 더 깊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형성된다. 한국은 이 시기를 통과하며 사회적 우선순위, 실용적 가치, 목적의식의 재정의를 경험한다. 외부의 압력은 명확한 선택을 강요한다. 국가는 일상 속에서 시험받는다. 시스템은 구성원의 노력으로 작동하며 제도는 공동체의 협력으로 버틴다. 드러나는 힘은 지속적 긴장 속에서도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사회는 조용한 재구성의 주기에 들어선다. 지역 간의 관계가 중요성을 얻고 지원 네트워크는 강화된다. 이웃 간의 신뢰는 실제적 의미를 되찾는다. 급속한 흐름은 더 의식적인 선택의 여지를 남긴다. 해안 지역에서 겪은 충격은 전국적으로 교훈을 확산시키고 계획은 추상적 개념이 아닌 일상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은 공동체의 습성으로 변한다. 이 과정은 다른 형태의 리더십을 형성한다. 그것은 말보다 행동의 일치에서 비롯된 리더십이다. 국가는 불필요한 소음을 줄이고 조율된 대응을 배운다. 지속된 긴장을 관리한 경험은 제도적 성숙으로 이어진다. 국가는 정책을 조정하고 민간은 전략을 정제하며 국민은 실천적 규율로 참여한다. 그 결과는 차근차근 쌓아올린 안정성으로 나타난다. 문화적 역할이 이 시점에서 중심으로 부상한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가치를 외부로 투사하기 시작한다. 국제적 교류는 인간적인 차원으로 확장된다. 방문자들은 사회적 조직력, 공동체 책임감, 뛰어난 적응력을 체감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점차 한국의 이미지와 연결되며 영향력은 기능적 모범을 통해 확산된다. 일관된 행보가 국제적 존중을 이끌어낸다. 집단적인 정신적 변화 또한 드러난다.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다고 느끼며 실용적 직관이 작동하는 공간이 넓어진다. 선택은 더 넓은 영향을 고려하며 이루어진다. 환경은 사고를 유도하되 정체되지 않는다.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감각이 강화되고 국가 정체성은 전통과 적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룬다. 한국은 의식적인 자기 확립의 단계에 진입한다. 이 단계는 압력 속에서 시작된 변화를 공고히 한다. 한국은 불안정 속에서도 공동체적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을 입증하며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지역적 기준으로 전환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 과정을 관찰하며 자체 전략을 조정한다.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주도권은 집단적 준비의 직접적인 결과로 떠오른다. 이 순환은 더 큰 명확성과 함께 이어진다. 초기 충격은 지속적인 영향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한국은 민감한 지역에서 균형의 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축적된 안정성은 미래 결정의 기반이 된다. 이 시대는 지속적인 주의력과 공유된 책임을 요구하며 흐름은 계속된다. 다음 시기는 앞서 작동된 모든 요소의 정착기이다. 한국은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닌 국가로 작동하게 되며 파트너와 경쟁자 모두의 주목을 받는다. 경제적 결정 하나, 외교적 합의 하나,
내부 조정 하나가 지역 전체의 파장을 일으킨다. 이 시점에서 안정성은 선택적 이점이 아니라 상시 요구되는 조건으로 자리 잡는다. 국제적 시선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실수의 여지는 줄어든다. 즉흥적 대응의 여백은 사라진다. 영향력은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한국은 물류 재편, 안보 협상, 기술 협약에 중심적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을 운영의 기준점으로 보고 정부들은 전략적 결정을 앞두고 한국의 입장을 참고한다. 국가는 분열된 정세 속에서 수렴의 중심으로 작동하며 이 위치는 분명한 이익과 함께 불가피한 부담을 수반한다. 개방성과 내부 보호의 균형은 매일의 과제가 된다. 사회적 영향은 여전히 적응 과정을 거치고 있다. 도시의 압력은 신속한 정책 대응을 요구하며 주거, 이동성, 공공서비스는 강제적인 확장을 겪는다. 행정은 지속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국민은 이 조정 과정에 질서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사회 전체의 성숙도는 충돌 없이 해결책을 요구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불안정의 시기를 통해 얻은 학습은 새로운 사회적 행동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경제는 더욱 선별적인 태도를 취한다. 성장은 구조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기준 아래 이루어진다. 전략산업은 강화된 보호를 받으며 혁신은 핵심 분야에 집중된다. 외부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국가는 고립 없이 자율성을 강화해 나간다. 그 결과는 경제적 회복력과 내부 예측 가능성의 향상으로 나타난다. 인간의 역할은 결정적인 중심으로 부각된다. 중심 가치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이동한다. 교육, 역량 강화, 사회적 협력이 진전을 떠받친다. 사회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된다. 이 집단적 책임의식은 국가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되며 한국을 불안정한 국제 환경 속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차별화 요인이 된다. 긴장에서 시작된 이 순환은 견고한 재배치로 마무리된다. 한국은 극심한 압력을 관통하면서도 협조적으로 대응한 나라로서 지역적 기준점이 된다. 초기 충격은 지속 가능한 영향력의 기반으로 전환되고 국가는 동아시아의 다음 시대를 공동 설계하는 적극적 주체로 자리 잡는다.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이제는 명확한 방향성과 내부 기반을 동반한다. 이 순환의 정착은 한국을 역사적 성숙의 결정적 단계로 이끈다. 국가는 끊임없는 압력 속에서 적응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으며 이전의 반응은 주도로 전환된다. 불안정 속에서 축적된 경험은 미래의 결정을 더욱 정밀하게 만든다. 세계 정세를 읽는 감각은 더 예리해지고 늦은 대응보다 선제적 통찰이 더 큰 가치를 갖는다. 국제 환경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분명히 인식한다. 한국은 더 이상 중간 지대를 점하는 국가가 아니라 연결과 조정을 이끄는 역할로 자리매김한다. 그 영향력은 전략적 포럼, 생산망 지역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일관된 행보에서 비롯된 신뢰는 점차 쌓이고 한국은 격렬한 대립 속에서도 균형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이 인식은 동맹을 강화하고 협상의 여지를 넓힌다. 국내적으로는 사회 전체가 이 과정을 통한 흔적을 간직한다. 공동의 경험은 신중함을 낳지만 그것은 멈춤이 아닌 조율된 전진으로 작용한다.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이 조정되고 계획은 실제적 가치를 지닌 개념으로 정착된다. 장기적 관점은 즉흥적 욕구를 앞서며 사회적 공존은 안정은 지속적 참여의 결과라는 공통인식 위에서 강화된다. 국가는 실질적 응집의 단계에 진입한다. 집단적인 정신적 요인은 눈에 띄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작용한다. 국민은 구조적 선택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결정은 더 넓은 영향을 고려하게 된다. 책임감은 더 깊이 자리 잡고 국가 정체성은 보다 명확하게 표출된다. 전통과 현대는 실용적인 접점을 형성하며 충돌 없이 공존한다. 국가는 내부 분열 없이 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 이 단계는 긴장에서 출발한 흐름을 마무리하고 지속 가능한 영향력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된다. 한국은 압력을 흡수하고 새로운 구조를 생성할 수 있는 지역 균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다. 초기의 충격은 구체적인 유산을 남기고 변화는 안정화되며 그 움직임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계속된다. 이 순환은 일상과 장기적 결정 양면에서 가시적 효과를 낳는다. 한국은 지역 협력의 기준을 제시하며 리듬과 우선순위를 주도하기 시작한다. 전략적 협정에서의 존재감은 계속 확대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능력은 더욱 주목받는다. 국가는 정세를 정확히 읽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응한다. 이 태도는 실질적인 신뢰를 낳고 장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 경제는 견고함을 중심으로 작동한다. 투자는 핵심 인프라, 필수 기술, 인재 육성에 집중된다. 성장은 리스크와 대응 능력을 동시에 고려하며 추진된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예측 가능성과 여유를 갖춘 형태로 재구성하고 내수 시장은 훈련된 질서로 충격을 흡수한다. 전체 시스템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기능적 안정성을 유지한다. 사회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응집력을 유지한다. 지역 공동체는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교육과 역량 개발은 개인의 선택을 이끈다. 집단적 책임의식은 조율된 행동으로 전환되며 다문화 공존은 명확한 규칙과 점진적인 통합을 통해 진전된다. 사회적 기반은 일상의 실천 속에서 단단해진다. 문화적 영향력도 이러한 발전과 함께 확산된다. 조직, 협력, 적응의 가치는 다양한 공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 영향력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퍼져나가고 국제적 존중은 실질적 성과에서 비롯된다. 국가 정체성은 균형과 명확성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이 시기는 안정적인 리더십의 단계를 열어간다. 한국은 압력을 흡수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 균형의 중심축으로 작동한다. 긴장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이제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전환된다. 상황은 여전히 역동적이지만 결정은 계속되고 주의는 멈추지 않는다. 이 여정은 열려 있으며 집단적 준비와 정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의해서 지속된다. 앞으로의 시간은 성숙함, 주의력, 능동적 참여를 요구한다. 본문에 묘사된 변화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현실의 여러 층위에서 영향을 생산하고 있다. 일부 충격은 즉시 드러나고 또 다른 변화는 시간이 흐르며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결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인식된다. 이 시기는 신중한 정세 해석을 요구하며 단순해 보이는 결정도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는 전환기의 시기가 기존의 질서를 재편해 왔음을 보여준다. 국가, 제도, 개인은 오래된 구조가 약해지고 새로운 영향 중심이 등장할 때마다 깊은 조정을 겪는다. 지금 이 순간은 바로 그러한 전환점에 해당한다. 안정은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실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된다. 표면만을 보는 사람은 방향을 잃고 흐름과 반응을 관찰하는 사람은 명확한 행동력을 얻는다. 이 변화는 개인 차원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계적 변화는 일상, 개인의 우선순위, 관계, 진로 결정에 반영된다. 환경은 충동적인 선택에 민감해지고 전략적인 태도에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준다. 적응력은 귀중한 자산으로 전환되고 정서적 준비, 실천적 조직력, 비판적 해석력을 기르는 사람은 불안정한 시기를 더욱 단단하게 통과할 수 있다. 사회 전체는 조용한 재정의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실용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고 협력은 실제적인 무게를 갖는다. 개인, 공동체, 제도 간의 신뢰는 압박의 시기를 견디는 기반이 된다. 이런 종류의 집단적 힘은 평온한 시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환경이 성숙함과 공동 책임을 요구할 때 비로소 형성된다. 이 문서 전반에 걸쳐 제시된 시나리오는 능동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각 개인은 자신의 경험, 환경, 감수성에 따라 서로 다른 신호를 인식한다. 어떤 사람은 기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경고를 느끼며 또 다른 이들은 내면의 조정이 필요함을 감지한다. 이 모든 해석은 의미가 있다. 다양한 인식은 집단적 이해를 넓히고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능력을 강화한다. 이 지점에서 생각을 나누는 일은 필수적이다. 다양한 의견, 통찰, 시각은 더 입체적인 전체 그림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 경험이 공유될 때 흐름이 더 뚜렷해지고 의견이 오갈 때 논의는 더 깊어진다. 이 공간은 바로 그런 교류를 위한 것이다. 이 내용이 당신의 세계관이나 지금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댓글로 남겨보자. 공유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많은 이들이 변화의 기운을 느끼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만 이 흐름을 혼자 감당하고 있다. 이 콘텐츠를 글로벌 변화 지정학 시대적 흐름에 관심 있는 이들과 나누는 것은 성찰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아이디어는 그것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갈 때 힘을 갖는다. 오늘의 시대는 주의력, 준비, 그리고 집단적 의식을 중시한다. 앞으로의 역사적 단계는 지금 내려지는 선택들, 세계적이든 개인적이든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깨어있고 관점을 나누며 책임있게 행동하는 태도는 전환기 속에서 실질적인 이점을 만들어낸다. 이 콘텐츠 역시
변화하는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독해의 일부로 남는다. 다음 예언에 주목하고 대화에 참여하며 움직임이 명확해지기 전에 이를 식별할 수 있는 관찰력을 유지하라. 이 시대는 주의 깊은 관찰, 분별력, 의식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자신의 통찰을 나누고 논의에 기여하며 우리가 함께 지나고 있는 이 시기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라.